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30K를 넘고 지금 현재 힘있게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래의 새로운 축적의 움직임과 또 다른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걸 살펴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다음번 불장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갈색 고래와 빨간 고래는 매수를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4월 10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왔던 이 빨간 고래와 갈색 고래는 30K를 뚫은 이후에도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영상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언급을 드렸는데, 갈색 고래와 빨간 고래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멤버십 분들께는 어제 제가 게시판 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 올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고래예요. 빨간 고래와 갈색 고래는 지금 추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포지션에서 이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고래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녹색과 주황색, 나머지는 고래가 아니고 이제 개인들의 매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별로 참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지금 청산맵을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비트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하면서 지금 숏 물량을 거의 정리를 다 했어요. 많이 정리가 됐고, 또 숏 물량들이 뒤로 이제 후퇴한 모습을 보이면서, 진짜 실제로 지금 35K, 35K에 숏 물량이 청산이 있는 일부 있고요. 그 밖에는 벽이 될 만한 물량은 별로 많이 있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2K를 뚫고 나서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위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저항대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CPI 발표 이후에 어제 이제 PPI라 그래가지고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이 PPI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야 되는 게, PPI는 CPI를 선행하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이게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CPI보다 PPI가 오히려 이 PPI를 가지고 다음번 CPI를 예측하는 그런 지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 PPI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3.4% 나왔고, 예측치보다 거의 1%포인트 빠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외도 YOY를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연간뿐만 아니고 월간으로 봤을 때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잡혀가는 게 아닌가,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지표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코인들 모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근데 웃긴 거는 금도 상승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좀 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23만 건을 넘어섰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물가지수가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올라가고 있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한테 시장에 이제 염려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이 금이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올타임 하이를 찍었죠. 금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이 뒤에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가 오면 이걸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위험 자산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코인이 상승을 했고, 금이 상승할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상승을 한 건데, 이때 같이 지금 금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다. 이런 걸 보면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위대한 자산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때 금과 코릴레이션이 높아가지고 상승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돈을 풀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을 할 때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이 PPI 같은 경우는 이 떨어지는 그 율이 거의 팬데믹 때 일어났던 때만큼 이제 하락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실업 청구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죠. 제가 고용에 대해서 경기 침체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 고용을 너무나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꺾여가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곽강을 받고 있고,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경기 침체에 비트코인이 함께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얼마나 비트코인이 위대한 자산이었는지는 이 그래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번 보여드렸는데 2023년도에 모든 자산군을 다 통틀었을 때 비트코인이 1등, 이더리움이 2등입니다. 여기에 이제 코스닥이 있고 그만큼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자산이고 저희는 코인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즐거울 수밖에 없는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무것도 들지 않고 뭔가 경기 하락을 바라보셨던 분들 그걸 많이 갖고 있으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투자의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투자했을 때 물린 거보다 내가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참고 있다가 다른 자산들이 올라갔을 때 그 안타까움과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날 라이브 영상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영상으로 담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분하게 투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결국 사다 팔다 하던 사람들보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매수에 대해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제목에서 왜 변동성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의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현재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으면서도 위험자산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이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는 건 현재 골드와 이 상관관계가 너무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위험자산이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 찍었을 때 대비 93%, 85%, 83%, 76% 하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건 위험 자산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안전 자산이면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을 지금 보시면 한 가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85%, 83%, 그 다음에 76%. 이게 점점점 변동성이 줄고 있는데 지난번 불장 같은 경우는 이게 하락폭이 마이너스 76%로 좀 덜 떨어졌어요. 이유는 뭐냐? 지금 기관들과 개인들, 그 다음에 국가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지표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뒤에 제도권의 안정화가 되고 더 스마트한 플레이어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83%에서 76%로 많이 줄었는데 다음번에는 마이너스 50%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코인 시장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음번 불장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걸 좀 보고 있어요. 이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잘 해가지고 다음번에 그 누구보다 많은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비트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다른 알트의 변동성도 같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도권에서 규제가 되게 되면은 알트코인들 막 몇백 배 상승했던 게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존재하겠죠. 확률적으로 더 줄어들 거다. 저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 상하이 하드 포크가 있고 나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게시판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에서도 지금 여러분들께 모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제거가 됐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전체 총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매수 매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히려 매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 물량을 봤을 때도 더 많은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잠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스테이킹이 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것이 언스테이킹이 되는 거 빠지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도 언스테이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난 부담 없이 넣었다 뺐다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더 많은 물량이 모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 지금 굉장히 이더리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인출, 즉 언스테이킹 하고 있는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는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더리움의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아이디어를 같이 나눠보면은, 지금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급격하게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비트가 같이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조건입니다. 제가 알트코인 매매하는 두 가지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자리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더리움의 이 도미넌스가 커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알트코인으로 낙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뭔가 낙수 효과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알트장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 비중 말씀을 드렸죠. 비트, 이더, 그다음에 알트, 그다음에 자발트 비중을 유지한 채로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돈을 벌게 되고 그 뒤에 그걸 이제 다시 옮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뭐 비트기도 다 팔고 알트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손실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밸런싱을 잘 하시면서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고, 실제로 지금 16K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래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100개 이상 들고 있던 고래들이 지금 이제 30K가 넘어갔을 때 많이 이제 매도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손바뀜이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비트에서 다른 곳으로 돈이 퍼져가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더나 알트의 드디어 낙수 효과가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심하게 봐야 되는 그런 지표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봤고, 그 부분에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 이더,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 이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자발트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지, 모든 자산을 자발트로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옵션 선물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볼륨이 너무나 많이 늘고 있고 기간수의 증대를 맞추기 위해 이거 불장 준비한다는 얘기가 같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하나의 시장이 있는데 이게 그냥 계속 커져만 가고 있어요. 커져만 가고 있는 시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저희가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전통에 있는 금융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저희는 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러니까 미국 대선 주자인데 또 얘기를 했어요. 뭐 매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는 금융거품의 대안. 저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전체는 금융거품의 대안으로 보지 않지만 어쨌든 간 이렇게 좋은 뷰로 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 정치권에서 도와주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 또 지금 트위터에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트위터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가 왜 트위터를 인수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금융 시스템을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는 거고, 제가 이 월렛, 코인 월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렛을 가져가려고 트위터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은 하나의 뱅킹이 될 거다. 크립토 뱅킹이 될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트위터는 그러한 모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고, 뭐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알 텐데, 당연한 거예요. 이런 수순은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다음이 딱 보고, 아, 이렇게 될 거구나. 그러면 크립토에서도 이제 트위터 워낙 크립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거래가 지원이 되면 더 많은 볼륨이 일어나겠죠. 암호화폐가. 그래서 긍정적인 작용으로 할 거다. 이런 것들이 계속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시장에 저희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일부 해야 되지만, 일부예요. 일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물량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잘 홀딩을 해가면서 불장에 잘 던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영상에서도 꼭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홍콩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홍콩 이야기들이 있었죠. 지금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홍콩에 드디어 ATM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은행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ATM기가 지금 홍콩에서 생겼다. 중국이 얼만큼 크립토에 제대로 진출하려고 준비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홍콩인데,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아, 다음번 불장에는 각축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